연시조고요. 9수짜리 작품이고 평가원에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 나서 평가원 문제도 볼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서산의 도들볕. 도들볕은 이렇게 되겠죠. 볕이라고 하는 건 햇볕이에요. 그러면 도들볕이면 햇볕 중에서 어느 시간대를 말하겠어? 새벽 혹은 아침이겠죠. 그래서 아침볕이라고 해도 됩니다. 서고, 부음은 구름. 구름은 늦에로란 말은 낮게란 뜻이 되겠네. 낮게 내다니까 뭐 난다거나 날아간다거나 혹은 낮게라고 하지 않고 늦에로를 상서롭게라고 말하기도 해요. 상서롭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뭔가 굉장히 좋은 기운을 주거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을 줄 때 상서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아침 햇볕이라며. 그러면 이거면 안 되지 않나? 어느 쪽 산에 떠야 돼요? 근데 서산이래.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뜨자마자 지는 거야? 그럴 리는 없잖아. 서산 동산에서 해가 뜨고 그 햇볕이 서쪽 산에 비추다. 서쪽 산에 볕이 서다. 햇볕이 서다. 비추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별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비 뒤에 뒤는 뒤의죠. 시옷은 지난 금요일에 시험 본 것처럼 뭐뭐의라는 관형격 조사예요. 비 뒤에 묵은 풀이 묵었어. 풀이 굉장히 많이 안 베인 채로 자랐어요. 오래 자랐어. 뉘는 누구죠? 누구 밭이 그 다음 짓던가 이렇게 됩니다. 누구 밭이 짓던가. 아저씨 본인이 경작하는 밭에 풀이 짙게 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짙은 밭일수록 부담스럽겠죠. 왜냐면 많이 풀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보이죠? 두어라,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처음엔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내버려 둬라. 차례지운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이때 매단 말은 김매리라가 됩니다. 김매다, 기응매다, 기신매다, 지신매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싹 다. 무슨 뜻이겠어? 김은 잡초를 뜻해. 그래서 김매다라 그러면 잡초 뽑겠다. 잡초를 뽑으리라. 즉 이 풀을 잡초로 보고 이 풀을 뽑겠다라는 건데 정작 중요한 말은 이 차례지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잠깐만, 자 집중하세요. 여기 중요해. 똑같은 뜻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똑같은 뜻으로 여기도 중요해. 여기도. 세 군데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차례지운, 품진번님, 마주잡아. 이 세 개가 무슨 의미이길래 중요하느냐? 내가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2번 평가원 나왔다 그랬죠? 2번 시험에 저것을 모두 다 언급했어요. 2번 다. 그럼 이 작품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잖아? 차례지운이 무슨 말인데? 차례를 매긴. 차례를 매긴 일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누구 밭이 짙다고 걱정할 필요 없이 오늘은 개똥이네, 이튿날은 쇠똥이네, 그 다음 날은 철수네, 민이네, 영호네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 동네는 농사를 각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각자 하는 거면 차례 매길 일이 없잖아. 모두 모여가지고 우 몰려가서 첫날은 영호, 둘째 날은 철수, 셋째 날은 민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동네는 농사를 공동체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따로 여기를 따로 빼서 공동체 노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노동하는 게 아니라 힘을 모아서 하고 있다. 자기 논의 일은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뒤에도 나와요. 이 밑에 보시면 도롱이에 홈이 걸고, 홈의는 홈이야. 뿔은 뿔 알죠? 뿔 곱은 검은 소를 몰고.
조선의 검은 소 따위는 사라진 지가 오래인 줄 알았는데 검은 거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건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있었나 봐요. 검은 소가. 호미 아저씨 호미 본 적 있어요? 홈이요? 호미 아니요. 본 적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도시 남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호미 본 적 있어요? 네. 만져본 적도 있어요? 네. 뭘 그렇게 당연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어. 자, 여러분 호미는 글로벌한 상품이죠. 미국 아마존에서 호미가 45달러 할인해서 41달러에 불티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매진돼서 못 팔 지경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름 영향력 있다는 인스타 스타들이 인스타에다가 호미를 어메이징하다, 고저스하다 난리가 났습니다. 야, 41달러면 얼마야? 4만원 한 4만 5천쯤 해요. 호미 한 자루가 4만 5천 원에 아마존에서 없어서 못 팔아요. 어떻게 된 걸까? 걔네들은 그 정원 일을 뭘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호미는 사실 만능이죠. 긁고요, 캐고요, 파고요, 자르고 묻고 할 수 있긴 해. 그래도 너무 단순한 도구 아니냐. 모르겠어요. 걔들은 대체 지금까지 뭘로 일했는지. 어쨌든 정말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다 뭐라고 할 거냐? 호미는 아마존 잘 팔리는 물건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일상적 소재를 활용했다. 이렇게 써줘야죠. 자, 그 다음에 고동풀. 그냥 풀이야. 뭐 이거를 이름을 딱히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고동풀 뜯어 먹이며 누구에게 먹일까요? 풀을 뜯어서 소에게 먹이겠죠. 긴 물은 뜻 써있듯이 그냥 나무가 무성한 물가라는데 우리는 그냥 물가라고 할 겁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물가를 내려갈 때 어딘가에서 품앗이를 말하는데 품앗이를 진 벗은 친구죠. 친구가 함께 가자 하는 곳. 요건 함께야. 함께도 번역 못하면 곤란해. 함께 가자 하는 거가 되겠네요. 품진번님도 아예 미리 연결해놓고 설명을 들어요. 요것도 공동체 노동과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합시다. 봐봐. 얘한테 10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빚이라는 게 생겼죠. 이 빚은 누가 지고 있어? 빚 진 사람이 누구야? A야 B야? B예요. 얘는 빚을 진 사람인 거예요. 그럼 빚이라고 하는 건 보통 돈이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품이라고 써있네. 품이 뭔데? 품앗이 할 때 품이에요. 품이라고 하는 건 노동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웃집 철수가 우리 논에 와서 오늘 일을 해줬어. 그럼 질문. 철수와 나중에 누가 품을 졌어? 빚지듯이. 품 진 사람이 누구야? 나죠. 걔가 와서 일을 해줬으니까 공짜로. 그럼 이제 나는 언젠가 걔네 집에 가서 또 일을 갚아줘야 돼. 빚을 갚듯이 품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질문. 노동을 혼자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있어? 그러므로 이것도 뭐예요? 공동체 노동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공동체 노동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또 나와요. 둘러내자라는 말은 치워내자 이런 겁니다. 골은 고랑이고요. 긴 착골이라는 말은 길게 자란. 뭐가요? 풀이요. 풀이 길게 자란 고랑을 치워야죠. 그래야 거기다 농작물이 잘 자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음운구조는 운율구조는 A, B, A로 운율구조를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운율감이 느껴지고요. 반복과 변주라는 표현을 써요. 같은 말을 2번, 다른 말을 1번, 또 같은 말을 또 1번. 반복과 변주. 그 다음 바라기와 엽귀. 이거는 이름을 안 써도 상관없어. 그냥 잡초 이름인가 보다 해도 돼.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쓰긴 쓰는데 안 써도 돼요. 그냥 풀 이름이야. 발행이와 역귀풀을 골골 고랑마다죠. 이 고랑이니까 고랑마다 치워내자 가 되겠죠. 그 다음 쉬는 쉽게, 짙은 짙어진. 뭐가 짙어졌어요? 풀이 뭔가 며칠 전에 뽑았는데 또 가득 짙어졌어. 여름이란 그렇죠. 풀이 잘 나니까. 쉽게 짙어진 긴 사례는 이랑을 말해요. 이랑. 긴 이랑은, 자, 또 나왔죠. 여기도 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중요한 이유는 아까랑 똑같아. 아까랑 그대로 연결하세요. 공동체 노동에 얘도 연결해주면 되고, 왜 공동체인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테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수로 내려갑니다. 별거 없으니까 바로 내려갈게요. 사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중요한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먼저 해석을 해놓고 왜 중요한지 얘기해 볼 건데,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볕은 쬐을 대로 쬐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볕을 쬐는 건 알겠어. 뭐 볕이야 뭐 가만히 있으면 햇빛이 오니까. 땀을 듣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요거 빼고요. 이 셋 중에서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몇 개입니까? 현대 문법상 이런 말은 없어! 라고 볼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셋 중에. 몇 개? 빨리 시간 없어. 얼른. 없는 것 같아요. 다 돼요? 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일단 정답이에요. 셋 다 문법적으로 말이 돼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고. 듣다. 땀이 뭐를 듣는 건 불가능하죠. 땀은 귀가 없으니까. 우리말에 듣다라는 거는 귀로 듣다의 뜻도 있습니다만 떨어지다의 뜻이 있어요. 이거는 땀이 떨어지다, 비가 떨어지다. 그럼 이거는 왜 비가 긋다라고 하면 안 되고, 엄밀히 말하자면 비를 긋다라고 해야 돼요. 이때 긋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을 긋다가 아니라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 비가 너무 거세니까 잠깐 그었다가 가자 라고 말하는 건 비를 피하고 가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시나 중세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고 현대에도 쓰이는 말이니까 알아두세요. 듣다는 떨어지다, 긋다는 피하다. 그럼 여기서도 땀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라고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되겠죠. 떨어지고, 볕은 쬐을 대로 쬐다. 청풍은 맑은 바람에 옷깃을 열고 긴 휘파람을 흘려 불 때. 그러니까 노동을 너무 힘들게 하고 한여름에 땡볕 아래서 땀을 줄줄 흘리며 일을 하다가 쉴 시간이 되어서 맑은 바람이 불어올 때 옷깃을 열고 이렇게 땀을 식히는 거죠. 그럼 이런 모습은 노동하는 입장에서는 지극히 건강한 노동이죠. 어딘가에 처박혀서 빛도 못 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모습도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고 쉴 때 되면 또 쉬고요. 휘파람도 불고 여유도 있는. 따라서 휘파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거 전체를 묶어서 건강한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노동. 그 다음에 어디서 길 가는 손님 내는 손님, 즉 나그네. 어딘가에서 마침 옆에 길을 가는 나그네가 있어. 근데 이 나그네가 아는 듯이 머무는 곳에서 안다란 말은 뭘 안다는 얘기야? 노동, 그리고 노동 끝에 즐기는 잠깐의 여유, 그 여유를 마치 잘 안다는 듯이 머문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때 저 손님이란 말은 노동과 휴식에 공감하는, 이렇게 봐야죠. 그렇다고 이 손님과 내가 원래 친한 것도 아니고요. 손님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야. 그냥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 표면적인 공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점을 2개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이거를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가 있고요. 후기가 있어. 전기에는 자연을 뭐로 보느냐? 전기의 작품들에는 자연을 뭐로 볼까요? 자연은 내가 거기서 시 짓고 즐기는 대상이야. 다시 말해 자연은 자연을 풍류의 현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연은 내가 조화를 이룰 대상이 돼요.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물화일체를 많이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훈을 얻기도 하죠. 우리 앞서 배운 도산 12국에서는 자연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어? 산이 변하지 않듯이, 물이 그치지 않듯이 우리도 불변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교훈을 얻는 거죠. 물화일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자연은 내가 조화를 이룰 대상이야. 근데 여기를 보세요. 이 작품의 이 부분을 보라고. 여기 어디에 풍류가 있고 여기 어디에 교훈이 있어요. 이제 자연은 내가 뭐 하는 곳이야? 일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의 현장이죠. 그렇다면 조화의 대상이 아니라 뭐로 봐야 하느냐? 뭘까?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로 보냐면 자연은 내가 하나가 될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가지고 내가 먹고 살 물건을 거기서 뺏어내야 돼요. 곡식이 됐든 뭐가 됐든 자연을 이겨내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냥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만 좀 굶으면 어때? 지조를 지키고 충성심 지키고 살면 되지. 이런 건 옛날 얘기고 후기로 오게 되면 현실 문제가 대두하게 되죠. 때문에 자연은 이제 조화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 돼요. 물화일체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행복하기만 한 곳이 아닌 거죠. 이제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지금 쓰기도 썼지만 이게 뭐예요? 이거 건강한 노동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야, 다 적었으면 내 말 들어봐요. 한국의 20대 청년들의 이제 미래 직업을 설문조사를 하면 뭐 대기업에 가고 싶다거나 공무원 되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순위로 꼽히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건물주는 몇 위쯤 들 것 같아요? 건물주. 여러분들에게 건물주가 될래? 대기업 노동자가 될래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건물주. 아, 그래. 건물주. 좋습니다. 나는 내 집이 없이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니까 나에게도 건물주가 되라고 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엎드려서 절하겠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잠깐만요. 뭔가 조금 이상해. 왜냐면 건물주와 대기업 직원은 아니면 중소기업 직원 혹은 자영업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당신들이 알잖아요. 건물주와 일반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결정적인 차이. 직접 노동을 안 하죠. 물론 노동은 하겠지. 계약서 쓰는 거. 그거 외에는 안 하잖아. 그러면 잠깐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내지는 노동의 가치가 한국과 다르게 평가받는 나라에서는 노동을 통해서 타인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요. 타인도 돕고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삶을 살아. 이게 꿈이야.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게 꿈이냐면 노동은 안 하고 돈만 받아서 즐겁게 사는 게 목표예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나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 것 같긴 해. 근데 좀 뭔가 이상하다 싶긴 해요. 노동을 안 하는 게 꿈이라고? 노동을 하는 것은 인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원천이 노동이죠. 일을 해서 나도 먹고 살고 타인도 먹고 살게 해주고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고 집을 마련해주고 그들이 먹고 살만한 걸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서 타인에게 제공을 해. 당연히 대가를 받아서 나도 먹고 살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건데 한국에서는 되도록 그걸 안 하고 싶어. 그냥 돈만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무작정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넘어가도 상관없는 것인가? 뭔가 어딘가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뭔가 이상해.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어쨌든 이 작품에서 여기 건강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열심히 노동을 해요. 안 하지 않아요. 해. 하고 나서 쉴 때는 또 쉬어. 우리가 흔히 워라밸이라 그러죠. 노동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거. 딱 그러고 있죠. 일도 하고 쉴 때 쉬고. 그런 건강한 노동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건강한 노동을 따로 어디다 메모를 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추가로 조금만 쓰자. 요렇게요. 옛날에 정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어떤 영화에서는 이런 퀴즈를 낸 적이 있어요. 영어 L로 시작하는 제일 아름다운 단어 3개가 뭐냐? 이런 거죠. 뭘 것 같아요? L자로 시작하는 제일 아름다운 단어 3개. 당연히 러브가 나오겠죠. 또 하나는 라이프. 세 번째가 레이버. 노동이죠. 진짜 구닥다리 영화, 옛날 영화고. 글쎄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롤은 몇 번째일까요? L로 시작하는데. 다음 갑시다. 펭귄은 사발, 그릇. 보리매는 보리밥. 그 다음에 사발은 사발이죠. 역시 그릇이에요. 콩잎채는 뒤에 뜻이 나와 있죠. 콩잎으로 만든 나물이나 김치 같은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짝이 되고요. 이렇게 짝이 됩니다. 대꾸가 쓰였어요. 대꾸는 일일이 다 안 쓸 만큼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 밥 만할세요. 네 반찬 젓글쎄라 해서 이만큼 리을쎄라는 뭐뭐일까 두려워 라는 뜻입니다. 뭐뭐일까 두려워. 의구형 어미라고도 해. 의구란 말은 이 뜻 그대로니까요. 그러면 다시 해석하면 내 밥이 많을까 두렵고 네 반찬이 적을까 두려워. 무슨 말이냐면 내 밥과 네 밥이 비슷해야 되고 내 반찬과 네 반찬이 비슷해야 돼요.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역시 무엇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공동체의 유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머.
이걸 보여주는 거죠. 밑에 줄은 아직 해석도 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밑에를 볼까요? 먹은 뒤의 한숨, 잠경, 자는 모습. 먹은 뒤 한숨 자는 모습이야. 네오 다할 소냐. 네오는 이 오는 사실 기억 탈락이야. 원래는 고예요. 너하고 나하고야. 근데 뭐 그것까지 외울 필요 없고요. 너나 나나 쉽게 갑시다. 너나 나나 다르겠냐 이렇게 되죠. 이 다할 소냐는 원래 판본은 다를 소냐 같은데 다할 소냐라고 써놔서 뜻이 혹시 다른가 싶긴 한데요. 그래서 수업 준비한다고 이거를 다시 다 찾아봤는데 어디를 보더라도 다를 소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르겠냐라고 서리법으로 너나 나나 같지. 먹고 일 열심히 하고 밥 먹고 한숨 자고 똑같지 않냐 우리가. 우리는 농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야. 이런 거예요. 또한 여기서도 뭐가 보여? 여기서도 여유가 보입니다. 먹고 한숨 자야죠. 이게 현대로 올수록 하층민들이 누리는 여유가 적어지는 점도 있어요. 노동을 많이 하고요.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우리가 안타까운 뉴스도 보잖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가방에 사발면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일하고 쉬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만 사실 그것도 이 작품의 작가가 사대부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대부인데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A B A죠. 해지거든은 해지면 그죠? 해지면 집에 가야죠. 돌아가자. 개변은 시냇가에 손발 씻고 호미 앞에 나왔었죠. 호미 메고 돌아올 때 어디서 우배초적이 함께 가자 배야난고. 우배초적 뜻 길상현 우배초적 뜻이 뒤에 써있어. 크게 읽어봐. 소의 등에 타고 가면서 부르는 풀피리소. 그러면 우배가 소등이고 초적이 풀필이니까 누가 풀필이를 부르면서 불면서 소를 타고 가고 있어요. 자, 질문. 그러면 잘 봐. 소 등에 풀필이 가. 함께 가자라고 배하는 거는 재촉하는가. 이것도 뒤에 뜻 써있죠. 이렇게 되거든요. 질문은 이거예요. 이 부분은 의인법이다. OX. 풀필이가 재촉하는 거야? 풀필이를 불고 있는 사람이 재촉하는 거야? 당연히 사람일 텐데 여기 표현은 풀필이가 재촉하느냐라고 써 있어. 그럼 의인법이야 아니야? 맞죠? 뒤에 문제에도 의인법이다라고 써 있을 거예요. 문제 푼 사람은 아마 곧장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여기는 의인법이 쓰였어. 자, 그러면 잠깐 스톱. 이만큼 잘라서 칠판 봐요. 여기 봐요. 이게 육수죠. 그럼 일수에서 해가 떴죠. 아침. 이수 뭐 하고 있어요? 출근하고 있어요. 출근하다 직장 동료 만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삼수 뭐 하는데? 일해야죠. 출근했으면 일해야지. 사수 역시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깐 쉬어. 그리고 오수 뭐해? 밥 먹어야죠. 육수 뭐 나왔어? 해지거든 돌아가자. 뭐 할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이죠. 따라서 일수부터 육수까지 시간, 하루의 시간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 경과에 따른 시상 전개. 이렇게 되겠죠. 육수까지고요. 칠수는 내용이 달라요. 칠수로 갑니다. 면회란 면화야. 왜 목화 솜 알죠? 그걸 말합니다. 면화는
세 달에 네 달에요. 이른 벼는 패는 뭐가 곱는가는 곱구나. 자, 먼저 달에라고 하는 건 그냥 달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길이를 말하는 그 단위예요. 나와봐요. 여학생들 지금 머리 긴 학생도 많은데 남학생도 뭐 긴 머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다 길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도 가발이 있었어. 특히 사극 보면 궁중의 부인들은 이렇게 머리를 길게 위에 뭐 쓰고 있잖아. 그거 가채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냥 동물의 털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사람 실제 인모로 했어요. 요즘이야 뭐 인조 모발도 있고 아니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큰일 나죠. 어디 감히 불의를 저질러. 그래서 궁궐은 아니고 민가에서 너무너무 가난하면 민가의 부인들이 가끔 가다가 돈 쓸 일이 갑자기 생기면 머리를 잘라서 그걸 몰래 가지고 시장에 갑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그거를 사고 파는 곳이 따로 있어. 그러면 상당히 비싼 값을 받겠죠. 흔하지 않으니까. 그때 그 머리 하나 묶음을 이렇게 묶어서 타래를 만들면 그거 하나를 한 타래 한 달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위야 단위. 실이나 머리카락의 단위를 타래, 달래, 달래라고 했어요. 요즘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명동에 가면 꿀타래라고 팔았어. 혹시 먹어봤냐? 그거 먹으면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타래고 달래고 달래인 거죠. 그냥 길이의 단위야. 그래서 면화가 세 달에 네 달이면 많이 있다, 풍년이다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1위는 일은 벼. 벼가 뭐예요? 쌀이요. 털어내면 쌀 나오는 거. 근데 그 벼 중에 일은 벼는 패는 뭐에서 모는 이삭이에요. 패는 이삭이 곱구나. 이삭.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은 이삭이란 말을 많이 들었겠지만 아닌 사람은 별로 들을 일이 없는 말인데 이삭은 뭐냐면 그냥 벼나 보리에 그 알이 처음에 열릴 때 그거를 이삭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삭이 팬다 그러면 벼의 쌀알이나 보리의 보리 알이 처음 맺힌다. 열매가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이때는 벼가 이삭이 열리는 것이죠. 그걸 팬다고 했거든요. 질문 몇 월이에요? 모는 보통 5월 말에 내요. 그리고 6월, 7월 동안 땡볕 아래서 자랍니다. 8월이 되면 이삭이 패기 시작해서 9월 말, 10월 초에 수확을 합니다. 이게 보통의 모내 벼농사 사이클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5, 6월이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로다 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7월이 반절 지났어. 그럼 선생님이 말한 거랑 다르잖아요. 선생님은 9월에 8월 말 9월 초에 이삭이 팬다면서 여기는 7월인데요. 음력이죠. 음력으로는. 그러면 이걸 양력으로 고쳐보자. 7, 8월이 언제 가고 9월이 벌써 반절이니까 슬슬 벼가 익거나 수확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는 뭐라고 써야 돼? 이 부분은 여기는 계절의 변화.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변하는 거예요. 여름에서 가을이에요. 여름에서 가을. 우리가 5, 6월 삼복더위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5, 6월이 여름이었으니까 지금은 5월까지는 봄이지만 아니죠. 5월 되면 뭐 벌써 그냥 죽을 것 같죠. 아마도 하느님이 너희란 누굴 말해요? 면화하고요. 벼를 말해요. 즉 농작물이죠. 너희를 삼기단 만들이야. 만들 때 날 위하여 만드셨다. 삼기다가 만들다니까 날 위하여 만드셨다. 무슨 말이야? 인간이 자연을 누리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이 누리라고 만들어진 거야. 권기하 없어요? 이종혁 씨 누구세요? 손 들어봐. 종혁아 네 생각에 자연은 인간들이 누리라고 만들었다. OX 누리고 즐기고 다 인간이 멋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본인 주관을 말하면 돼요. 어때요?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랑 생각이 일치하지 않네요. 이 사람은 자연은 날 위해 만들어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맘이야. 내가 누리고 즐기는 거니까. 근데 종혁이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종혁이가 그렇다라고 말하면 생각 없이 내가 바로 뭐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냐면, 그러면 개도 고양이도 막 이렇게 막 죽여도 되겠네?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야, 저 사람 인도주의적인 사람이구만. 생태학적인 사람이야. 옛날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고 있죠. 자연은 인간이 즐기는 것이다. 종교도 그렇죠. 기독교나 기타 다른 종교에서도 자연은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 인간이고 인간이 세계를 누리고 즐기는 거라고 하는 가치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면 가장 큰 종교가 뭘 것 같아요? 자연과 인간은 공생해야 돼. 인간이 자연을 누릴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어. 불교죠. 불교에서는 식물마저도 죽이는 것이 옳지는 않다라고 말하긴 하니까. 나머지 종교는 안 그렇죠. 자연은 인간이 즐기는 것이죠. 누리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팔수. 아이는 낚시질을 가고요. 집사람은 저리채를 친다. 역시 뒤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김치 비슷한 것을 만드는다 라고 나와 있죠. 아이는과 집사람이 짝이 되고 낚시질 가다와 저리채 치다가 짝이 되니까 대꾸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라. 가을입니다. 풍요롭죠. 밥도 많이 있고요. 술도 만들 만한 곡식이 수확되는 계절이죠. 아마도 밥을 드리고 잔은 술잔을 말하죠. 술잔 잡을 때. 호음은 기쁨, 웃음. 뒤에 뜻 써있죠. 기쁨겨워, 웃음겨워 한다. 가을의 풍요로움이 표현된. 자, 마지막 구수. 뭐 빨리빨리 해야죠. 구수도 별 어려울 거 없어요.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제발 부디 맞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취야만이는 눈 떠. 보면 안 돼. 눈 떠. 취야만이는 연철이에요. 연철 이전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취, 하, 난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는 연철이야 아니야? 연철이 아닌 거죠. 웃는 이니까. 그죠? 같은 말인데 연철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어요. 이유는 저번에 말한 적이 있어. 맞춤법을 딱딱 지켜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표현도 다르게 말하는 부분이 꽤 있다 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해석하면 어때요? 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뚫근이. 웃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이로다. 얼마나 쉬워. 별거 없어요. 그 다음, 흩트는 흩어진. 흩어진 순서. 슌배는 순서란 뜻도 되고요. 순서가 술 돌리는. 이제 술 돌리면이라는 것까지는 몰라도 돼. 그냥 흩어진 순서. 흐린 술. 요거는 탁주를 말해. 흐린 술을
고개 숙여 권할 때 여기선 예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권할 때 뉘라셔 누가? 흐르장구는 흑장구. 긴 노래로 차례 춤을 미루는 곳. 누가 이렇게 춤을 미뤄? 빨리빨리 춰야 다음 사람 출 거 아니야. 역시 지극히 사실적인 묘사죠. 그냥 실제 잔치 자리에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양 묘사를 해놨어요. 사실적인 묘사. 자, 그러면 농가구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기출 볼 거예요. 프린트 45쪽을 펴시고 졸지마! 두 타임 내내 조는 사람들은 뭐 어쩌란 얘기예요? 졸지마! 자, 16년 6월 모의고사 A형입니다. 수특 왜 집어넣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냥 프린트만 펴면 되잖아. 자, 보세요. 여기 봐. 프린트 안 봐도 사실 돼.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배운 건 여기부터죠. 농가구장 2수, 3수, 4수 방금 배운 거야. 그 다음에 요것도 빨리 할게요. 보세요. 동쪽 창문이 밝았느냐? 종달새가 운다. 이 말은 이제 일할 때가 돼서 빨리 나가라고 깨우려는 장면인데 소칠애는 아직도 상기 아직도 안 일어났냐? 고개 너머에 이랑 긴 밭을 언제 가려고 하냐? 빨리 일어나! 일어나서 농사 지으러 가야지. 재촉하고 있어요. 자, 질문. 시각과 청각이 쓰인 곳을 찾아. 어디? 밝았다와 새가 지적이니까.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시선이 이동했어, 안 했어? 화자의 시선이 이동했다, 안 했다? 잘 판단하세요. 안 했다도 있고 했다도 있어요. 화자가 처음 뭘 봤어요? 아니, 여기서 통창은 봤겠죠. 그 다음엔요? 소치라이 봤어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야, 소칠해.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 일어났냐? 문 밖에서 소리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물론 가서 발로 차면서 야, 안 일어나?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요.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몰라. 알 수 없잖아. 그냥 얘기해. 야, 임마 일어나! 아, 언제 갈 거야? 빨리 일어나! 할 수도 있잖아. 시선 이동은 없어요. 명확해야 돼요. 화자가 보고 있는 게 이걸 보다가 얘를 보다가 얘를 보는구나. 명확해야 돼. 이거는 알 수 없어. 시선의 이동은요.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요. 다 있는 것 같아. 모든 시에 다 있는 것처럼 느껴져.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야 돼요. 없어요. 이 시에. 이건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보세요. 칠판 봐. 칠판 봐. 농가 원령가라는 가사야. 그런데 이것도 물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보고 이해하세요. 제발 메모도 좋지만 이해가 우선이야. 여기까지 4월이라 여름 되니 이 두 개는 절기 이름이야. 그 다음에 비 온 뒤에 해가 났어. 4월은 지금으로 치면 6월, 5월 말 6월 초예요. 진짜 여름이죠. 뜨거울 때예요. 날씨가 화창합니다. 떡갈잎이 퍼질 때 새도 울어. 보리 이삭이 패니까 꾀꼬리가 노래해. 까지가 4월의 자연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농사가 한창인데 4월에는 누에를 쳐야 되고요. 남녀노소 다 농사에 몰두하니까 집은 텅 비었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니까요. 적막한 살인문이란 집 출입문이야. 출입문이 왜 적막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 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거든.
그늘 속에 닫았어. 목화를 가꾸소. 명령이에요. 빨리 갖고. 길쌈의 근본이니까. 이러 수수 동부 녹두 참깨는 곡식 작물 이름이죠. 이런 곡물은 갈면서 부룩이란 말은 농사일의 일종인데 그것을 적게 하소. 떡갈나무예요. 꺾어 걸음할 때는 풀을 베어서 꼭 섞어서 하소. 명령이죠. 물대 눈을 썰어주라고 이름을 내어보세. 이 부분은 뭐 하는 부분이냐면 농사일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뭐 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어. 그래서 농가 원령가는 맨 처음에 절기 소개, 그 달의 날씨 묘사, 그 다음 농사일 권유 및 소개 및 권유 혹은 명령 한다는 구조의 통일성이 있어요. 3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썼어. 근데 구조가 다 똑같아. 절기 소개, 자연 묘사, 농사일 소개 및 명령. 이 밑에도 한참 많아요. 밑에는 뭐냐면 그 달의 세시 풍속을 소개합니다. 5월이면 단오, 6월이면 유도, 7월이면 백중, 8월이면 추석 이렇게 전부 소개를 해. 이것을 달마다 봐.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그런 어조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서 우리가 배운 게 나니까 나의 이수에는 생성의 이미지, 다에는 소멸의 이미지. 그러면 여기 나의 이수가 얻는 원인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 생성의 이미지가 있냐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뭐 출근하는 풍경을 말한 것 뿐인데 여기에 소멸이 어딨냐고. 소멸은커녕 보리 이삭이 폐원한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생성의 이미지죠. 거꾸로예요. 그 다음에 3번 화자의 심경변화, 시상전개 방식을 물어보고 있죠. 4번 반어법, 5번 청각적 심상. 반어법이거나 청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 문제를 틀리겠죠? 청각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청각을 확인해 보자. 가에 청각 있어 없어? 어디? 나의 청각 있어 없어? 다의 청각 있어 없어? 정말 쉽죠. 이렇게만 나와주면 고맙겠죠. 반어법은 아예 없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잘못된 걸 고르라 라고 써 있는데 1번은 읽어봐도 맞는 말이죠. 2번 선지 어때요? 맞아 틀려? 니은 안 보고도 알 수 있어. 맞아 틀려? 맞아요? 3번 선지는요? 이거 내가 아까 나온다고 얘기했죠. 공동체의 모습 맞잖아. 그 다음에 4번 선지 비온 끝에 볕이나 화창한 날씨 좋은 때 일해야 하는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4번이 답이죠. 그렇죠? 쉽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화자의 정서를 여전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화자가 어떤 마음이냐를 여전히 물어보고 있죠. 여기는 장면 묘사고.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감상한 내용이다. 잘못된 걸 고르라. 둘 다 농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작물,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 먹고 입는 것, 노동의 현장. 이거예요. 요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거 중요하다고 말했죠. 답은 아니지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서도 건강한 노동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건강한 노동과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작품의 변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이건 03년 수능 문제입니다. 어머, 17년 전이지만 수능이에요. 그냥 칠판 봐.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거야. 가는 면항정가고요. 나가 우리가 배운 거야. 방금 배웠잖아요.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야. 뭐 할 거냐면 이게 지금 돌아가자에서 해질녘 퇴근하는 풍경이죠. 그러면 밑줄친 시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 손님이 배경을 부각시킨다라든가 특히 이거 노동 후의 휴식을 표현한다. 건강한 노동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 말고 이건 이제 그냥 칠판 보고 답을 골라봐요. 우리 배웠으니까.
화자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있어. 어떤 단어는 이 시에 단 한 번도 안 나와. 어느 걸까요? 2번. 2번에 어느 거? 반성적대도. 반성이 없죠.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어땠나라고, 특히 어떤 잘못이 있나 없나를 돌아보는 모습은 물론 모든 반성이 잘못인 것만은 아닌데 돌아보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가을이 되어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반성이 없. 이건 어때요? 여기. 요거하고 요게 함께 있다. 맞죠? 바쁘게 일했고 일 끝나면 놀고 있어요. 한가롭게.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유대감, 공동체 의식. 작품마다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뻔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치고 가면 안 되겠죠.